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미움이 아니다. 무관심도 아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들이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 걱정되어서 그런다는 말,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말. 그 말들이 당신을 올가매고 숨을 막는다. 처음에는 몰랐다. 따뜻한 관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무게를 느끼게 된다. 내 삶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누군가의 의견이 따라오고 늘 누군가의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와 집착이라는 사실을. 정약용도 이 차이를 알았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다. 반면 과도한 걱정은 상대를 믿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오늘은 그가 보여준 진짜 사랑과 헛된 걱정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늘 불안하다. 상대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닌지, 실패하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마음을 졸인다. 그 불안이 말이 되어 쏟아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자기 말대로 하라고 강요한다. 때로는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주장한다. 이런 말들은 사랑의 언어가 아닌 불안의 언어이다.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말로 드러난 것이다. 걱정이 사랑으로 둔갑하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온다. 처음에는 작은 관심이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이런 질문들은 자연스럽고 관심의 표현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질문이 무거워진다. 대답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불안해한다. 결국 질문은 신문이 되고 관심은 감시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걱정되어서 그런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걱정이라면 상대의 대답을 존중해야 한다. 상대가 괜찮다고 하면 믿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는다. 자기가 보기에 괜찮지 않으면 상대의 말을 무시한다.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고 말하고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걱정이 아닌 불신이다. 과도한 걱정은 사랑받는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매번 보고하고 설명해야 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관계는 의무가 된다. 사랑은 짐이 된다. 더 이상 함께 있고 싶지 않아진다. 피하고 싶어진다. 연락이 부담스러워지고 만남이 무거워진다. 결국 사랑한다며 붙잡으려 했던 그 손이 상대를 더 멀리 밀어낸다. 걱정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자신의 걱정이 상대를 얼마나 숨막히게 하고 자신의 관심이 상대를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그들은 오히려 서운해한다. 이렇게 신경 쓰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느냐고 불평한다. 하지만 신경 쓰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부담이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준다. 상대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돕는다. 실수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전한다. 반면 걱정으로 위장한 통제는 상대의 자유를 빼앗는다. 선택권을 빼앗고 성장의 기회를 빼앗는다. 실수하지 않게 막으면서 동시에 성장할 기회도 막는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한다. 무엇을 입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배울지. 너를 위한 일이라는 말과 함께 자녀의 삶을 설계한다. 하지만 그렇게 자란 자녀는 결국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어른이 된다. 선택을 두려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불안한 어른으로 자란다. 어떤 배우자는 상대의 모든 일정을 확인하고 통제한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상대의 자유를 조금씩 빼앗는다. 하지만 그렇게 얽매인 사랑은 결국 숨이 막힌다. 관계는 감옥이 되고 사랑은 족쇄가 된다.
진정한 사랑과 과도한 걱정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상대가 당신의 관심을 받고 편안해하는지 불편해하는지 보면 된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고 안정감을 준다. 이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 편이구나 하는 느낌을 준다. 반면 과도한 걱정은 상대를 긴장시킨다. 또 어떻게 말해야 할까 두려워하고 이것도 보고해야 하나 망설이고 설명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든다. 상대가 당신을 피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관심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이 걱정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말이다. 과도한 걱정은 자기 불안의 투사이다. 내가 불안하니까 상대도 불안해 보인다. 내가 두려우니까 상대도 위험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내 문제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두려움은 상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집착이다. 상대가 내 곁을 떠날까봐,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상대가 나 없이도 잘 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며 멀리 떨어진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다. 그도 불안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불안을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았다. 편지에는 늘 격려와 믿음만 담았다. 걱정을 쏟아내는 대신 학문으로 승화시켰다.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다. 불안은 스스로 감당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걱정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으려면 먼저 상대의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당신의 관심이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불편하게 만드는지, 또 당신의 걱정이 상대를 보호하는지 아니면 숨막히게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만약 상대가 불편해한다면 그것은 명확한 신호이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에게 공간을 주고 숨 쉴 여유를 주어야 한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불안을 마주해야 한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지, 무엇이 두려운지, 내가 정말 지키려는 것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물어야 한다. 상대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대신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불안한 사람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평온한 사람은 상대에게도 평온함을 전한다. 당신이 먼저 평온해져야 상대도 편안해진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상대가 스스로 잘해낼 거라고,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어주어야 한다. 그 믿음이 상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 걱정을 쏟아내는 대신 믿음을 보여주는 말 한마디가 1000마디 걱정보다 큰 힘이 된다. 진짜 사랑은 조용하다. 요란하지 않다. 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 늘 붙어 있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안다. 정약용과 가족 사이의 사랑도 그러했다. 유배지와 집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늘 연결되어 있었다. 자주 확인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긴 유배 기간 동안 스스로 삶을 꾸려가며 단단하게 성장했다. 유배에서 돌아온 정약용을 맞이한 것은 의젓하게 자란 자녀들이었다. 사랑은 통제와 걱정이 아닌 자유와 믿음이다. 그리고 사랑은 소유가 아닌 존중이다. 그렇게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 때 상대는 오히려 한 걸음 다가온다. 자유를 느낄 때 사람은 더 머물고 싶어 한다. 믿음을 받을 때 사람은 더 신뢰하고 싶어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걱정이 앞서서 무언가 해주고 싶어진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과도한 간섭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에서의 응원이 진짜 도움이 된다. 걱정과 불안 대신 믿음과 응원을 보내고 통제 대신 자유를 주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성숙하고 오래가는 사랑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계가 더욱 건강해지고 당신의 사랑이 진정한 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